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날도 굉장히 덥고요. 지금 보니까 온도가 35도가 넘었던데. 그래, 바이러스도 염려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순환, 예비순환 끝나고 1순환 시작을 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학원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제가 좀 요약해서 보겠어요. 첫 번째가 연간 커리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급 공채 외교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경제학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 이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경제학 공부 방법론하고 관련 지어서 미시 거시 경제학의 체계 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의응답 근데 또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나눈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커리큘럼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제학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제가 그 순환별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요것만 드리고 지나가죠. 예비순환이죠. 3, 4월 올해 진행이 됐고요. 1순환이 이제 7월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2순환이 이제 10월 그 다음에 3순환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코스니까 1차 시험 필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건 뭐 어느 학원이나 공통이죠. 시간도 거의 똑같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머릿속에 나한테 수강하시는 것이 이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상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초수, 올해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비전공인 분들. 비전공 초수 하시는 분들이 근데 꽤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외교원이나 이제 5급 공채 마찬가지인데 초수 올해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하고 비전공자가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쭉 상황도 보고 해 봤을 때 이분들이 사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나 처음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비전공인데 선택감으로 들었다든지 아니 복수 전공으로 했는데 뭐 경제학에 푹 젖어 있지는 않는 거죠. 4년 전공한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초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험해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 뒤에 청계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 청계산 처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전 준비도 뭐 철저하게 해가고 나름대로 거기는 돌산이다, 가파르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풍경도 즐길 새가 없고 이제 그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산 최초 산에 올라갈 때 초수인데 그것도 경작만 하나요? 우리가 여러 과목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수 처음 1년이 정말 우리가 승부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대개 이제 뭐 초수 하신 분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그냥 사전 지식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새길로 빠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보고 이렇게 그냥 그 산에 중턱도 못 가고 내려오게 되는 그다음부터 이제 2년, 3년 가는데 참 지루해지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분들한테 한번 가이드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정상이 여기고 승부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를 나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초수분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인 분들은 경제학의 개념이 모두 생소합니다. 비록 이제 복수 전공이나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공하는 분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 마음은 솔직히 이래요. 나한테 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 1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유 선택해서 가시라. 그렇죠. 강사 선택도 교재 선택도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도 선택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여러분한테 내가 강사의 노릇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죠. 다른 이제 유명 강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뭐 강의 경력이 근 20년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강의를 처음 가서 들을 때 이제 그런 좌절을 느낀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는 초수, 비전공자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제 강의에서 어느 만큼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정상에 올라와서 내가 야호를 불러야 되는 거로구나. 여기까지 와야 되는구나. 경제학에 있어서는 거기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쉽지 않은 과정이죠. 1년 동안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강호로 나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파이널 모의고사 보는데 수강생이 10명 있다. 다른 강사님들 가게 되면 수강생이, 응시생이 100명, 200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실력을 상대적으로 평가받아 봐야 되죠. 이제 그건 올 1년 경험해 보시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강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간 커리는 그렇게 되는데, 예비순환 이제 3, 4월 진행이 됐어요, 우리. 기본이론 정리입니다. 기본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시 이중우 교수님하고, 그것이 주상영 교수님, 기본서 2개, 물론 무슨 많은 좋은 책이 있지만은, 미시는 되게 스탠다드하게, 이중우 교수님 보는 것 같고요. 거시경제 교재 선택에는 사실은 조금 고민이 많은데 주상정 교수님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정편이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해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 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주상정 교수님이 금융통화위원회로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이게 개정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글쎄요. 제가 잘 모르는 제 추측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요걸 기본서를 보는데, 기본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주 정말 경제학이 처음, 근데 완벽하게 처음인 분들은 좀 심란하겠죠. 경제 원론부터 들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경제 원론, 이준규 교수님 경제 원론 책이 있죠. 맨큐 책도 있고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봤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경제 원론 공부, 경제학 1학년 배우는 것이죠. 요거는 수강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 원론 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떡할까? 시작해야죠. 그 대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치열하게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경제 원론 보면 좋은데 경제 원론은 우리가 지금 미시하고 거시 책을 제가 기본서를 정했습니다만 경제학을 내가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원론책 하나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중기 교수님 경제 원론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 책을 진도별로 쭉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여기서 이 얘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학 공부 다른 학문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용어의 문제죠. 용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을 그렇죠 사용하는 하나의 그 개념어인데 용어를 모르게 되면 그렇죠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처럼 경제학도 용어가 있으니까 원론 같은 걸 본 것을 원론책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경제학의 기본 용어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예비 순환이 이루어지게 3, 4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그렇죠? 또 나중에 내가 뒤져봐야 되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가지고 100% 이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참조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전 과목 다 해서 해당할 것 같은데 특히 경제학에서는 자기 수강 노트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수강 노트, 경제학 노트를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기 경제학 그 수강한 노트, 서브노트라고 해도 좋고요. 이거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예비순환 여기서는 경제학 수강 노트,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칠판에 제가 설명하는 거, 물론 이제 유인물 다 드리고 자료, 교과서 다 있지만은 제가 칠판에서 그걸 풀어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걸 일일이 자기 손으로 써야 돼요. 경제학의 유명한 경제 원론 저자 맨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은 야만적인 행위다. 브루탈. 야만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요. 옛날 서당에 앉아가지고요. 사사상경 쭉 외우면 되죠. 근데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거하고 경제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죠.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전이나 유교 같은 거 쭉 읽고 음미하고 이 내용을 자기가 사유하고 그 과정 앉아서 사고하면 끝나는 것인데 경제학은 그렇잖아요. 경제학 뒤에 나오겠지만 이론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함수로 표현하고 또 우린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그 함수가 현실에 있어서 옳은지 통계적으로 계량해봐야 돼요. 통계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론을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봐야 되죠. 수식을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으로만 정리해.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가면 그림 안 그리죠. 미시경제학 시간에 그림 안 그립니다. 전부 함수식으로 수학으로 칠판 한 가득히 수식 끝내놓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칠판에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수식 한 판 가득히 써놓고 See you later 하고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칠판의 내용을 정확히 판서 써줘야 돼. 그런데 하나 팁은 노트를 만들 때 여기 왜 첨삭해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노트 있죠. 바이드된 걸 하게 되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끼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박사이고 지금도 이제 그 30 파일에 구멍이 3개 뚫린 거 있고 바인드 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일순환 거 여기다 전부 쭉 해서 하란 말이에요.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200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내 200페이지 일순환 듣고 노트 만든 사람하고 안 만든 사람하고 어떨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노트 200페이지 한 거니까 내가 들춰보면 아, 이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라는 거가 리마인드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만드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일순환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충돼서 이어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끼운단 말이야. 여기다 끼워 놓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빼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우리가 4개 순환 끝나고 나게 되면 경제학에 대한 여러분 서브노트가 딱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거 없이 언제 그 교수님 책, 문제집 책 들고 다니시겠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버스 앉아서 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수리적인 얘기했잖아요. 수리적인 거 자기가 손으로 다 풀이 전개 과정을 썼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브노트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책에다가 밑줄 긋고, 그쵸? 그거 뭐라 그래요? 태그 붙여가지고서, 그거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합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건. 그러니까 맨큐 교수님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내 책에다가 밑줄도 긋지 말고 색깔 표시하지 마라. 밑줄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읽고 손으로 자기가 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요. 요거. 그리고 예비순환에서 요거 장만하면은 여러분 일단 성공이야. 그쵸? 테이크오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경제학 공부 막 하는데 순환 끝나고 나가지고 서브노트 하나 만들었으면 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주로 끝나고 뜰 수 있겠다. 그 단계는 간 거예요. 그 다음이 1순환이죠. 7월. 기본서 한번 다시 보는 과정입니다. 기본서 과정. 그리고 예비순환에서 하지 못했던 복잡한 주제들이 완결되어져서 이제 기본서 완전히 끝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 시험에는 다뤄지는데 기본서에 거의 그런 내용 없어요, 사실은. 책에 다 있는데 그런 내용 좀 추가돼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순환이요.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 쭉 한번 쭉 읽어 주십시오. 요거 만들고 커리큘럼 이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인데 그리고 3순환에서 파이널이죠. 요게 핵심이야. 2순환에서 여기서는 기출문제 풀어보기. 기출문제 풀어보기. 우리 시험 보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이론 정리하고 플러스 복잡한 이론도 추가해서 한 다음에 기출 문제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뭐 딴 문제, 연습 문제, 좋은 문제 많지만은 일단은 기출 문제를 가서 내가 한번 겨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7 내지 80%는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답안을 말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답안 또
그런 강의하는 그런 코스도 있다며요. 그렇게 완결된 답안 쓰기는 어려울 건데 그것도 뭐 포맷의 문제니까 어려울 것은 없고요. 이 순환에서 기출문제를 내가 풀어서 내 손으로 풀어서 그렇죠? 7 내지 80%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내가 예비순환, 일순환, 뭐 뭔지도 모르는 이론 가지고서 헤매다가 이게 시험 문제가 이런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론 정리한 내용을 검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빡 생기겠죠. 그래. 기출문제 이런 정도. 이게 내가 로드맵이라고 하는지 맵이 나에게 최초로 던져진 거죠. 그럼 이 맵을 보고 여기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 나는 일단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험난하고도 험난하겠죠. 예비순환 20일이에요. 우리 일순환 19일입니다. 복습시간 하루 4시간, 8시간 해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초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난 여러분 멘탈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일단 인정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참 하다가 말이야. 컨디션이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이 양반 진짜 몸이 안 좋은 건가? 멘탈이 안 좋은 건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멘탈은요, 약하다 하는 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1년 하는 동안에 1년 동안은 밀어붙여 봐야죠. 해보고 이거 내가 상황 판단 다시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멘탈은 난 여러분들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은 난 뭐 의심하지 않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서 한때 각광받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한때는 집안에서 그렇죠. 뭐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공부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내 공부는 내가 한때 해봤다. 지금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 그거 두 개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1년 동안 아무 회의 없이 1년 동안 멘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밀어붙이고 자기 지적 능력을 쏟아 부어서 가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본은 이거예요. 이 과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 이론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도 추가해서 기본 이론 한번 복습 플러스 알파 1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내가 여기까지 풀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나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코스대로 안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출문제 안 나온 거 가지고서 강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보시고 그게 나의 최종 목표다. 강사의 목표는 그렇죠. 커리큘럼 머릿속은 나는 그걸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순환에 가서는 요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파이널 정리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와서 3순환 강의를 듣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지금 최고 강사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면 일단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강의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가 수강생이 200명, 300명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나를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여기서 기출문제까지 푸는 거, 그 다음에 강호에 나가서 내가 한번 겨뤄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다른 분들 문제 해결 능력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초수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제 바람은 속마음은 그거겠죠. 나한테 2순환까지 들으셨으니까 3순환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2순환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으면, 그렇죠? 많은 사람 경쟁할 수 있는 데 가서 해봐도 좋다. 근데 초수 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거기다 쭉 해놨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읽기 있죠. 기본서는 여러 번 읽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제 바람은 미니멈 2번.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 1번, 일순환 때 1번. 그래서 기본서를 2번 정도. 그래 보면은 말이죠. 책의 내용이, 기본서의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쭉 이제 정리가 되고 친구가 물어보면 또 후배가 물어보면 이거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연습 문제 다 풀면 좋겠는데 연습 문제 다 풀 수가 없어요. 연습 문제 푸는 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초수 하시는 분들은 연습 문제 푸는 것은 잠깐 유보해 두고 연습 문제 그 대신 제가 주 매일 연습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런 정도 푸는 걸로 해서 지나가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순환에서는 이제 그 모의고사가 없는데요. 우리 1순환부터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2문제씩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 실제 문제 대응하기 위한 모의고사가 아니고 진도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스트레스 전혀 갖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순환에서 한번 보시도록. 자, 이렇게 커리큘럼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경제학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 진행이 됐어요. 예비순환을 예를 든다. 1월 달에 했다. 2월 달에 다른 과목이 진행이 됐다. 이때 열심히 했어요. 렉처 노트 다 만들고 수학 노트 만들고 딱 했는데 다른 과목 진행이 되면 이것도 정신없잖아요. 손을 놓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이때는요. 첫 번째 과목이 경제학이었고 두 번째가 뭐 행정학이다. 뭐 법 과목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1년에 그렇죠. 시간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공부량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경제학 이때는 1, 2월 달 경제학만 하면 되죠. 2월 달 가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2월 달에 이 과목 공부하면서 경제학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 잠깐 기다려. 나 이거 좀 하고 다시 돌아올게. 언제 돌아와? 1년 후에 만나자.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순환별로 여러분 말이에요. 순환별로 예비순환에서 경제학 듣고 그럼 이 과목을 듣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돼요? 경제학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내서 경제학을 피드백 해주고 가야 되죠, 쭉.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코스에서 다른 과목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과목하고 얘하고 경제학하고를 세 개를 진행을 동시에 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요.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서브 노트가 있다면, 렉처 노트가 있다면 이거 뒤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매일 같이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얘를 항상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 일수랑 갈 때 접목이 돼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루틴한 스케줄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루틴이란 말은 내가 그전 설명회에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루틴한 나는 계획을 짜라. 근데 그 양반은 거기다 더해서 루틴하게. 그러니까 아주 시간표, 타임 테이블을 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 근데 여러분 하루에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또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중간고사 일주일 동안 본다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어떤 지금 후보가 152시간 일해도 좋다. 그거는 한 달 얘기죠. 한 달 집중적으로 업무 있을 때 얘기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가능하지만 우리는 장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몸에 건강 해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한 10시간도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은 나 혼자 하는 걸로는 한 6시간 이상은 잘 안 되더라고. 해보면.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시간하고 자기 특징하고 잘 챙겨서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계획은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경작할 때, 이거 갔을 때, 그 연간 테이블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요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다이어리. 그러니까 일기장을 써야 돼요. 요거는 내가 수험생활 일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무원 여러분 매일 일기장 쓰시겠죠. 업무,
업무 다이어리 쓰지 않겠어요? 그거 없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야 잊어먹지 않고 오늘 한 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 쭉 할 거, 공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아니죠. 오늘 뭐 했다, 했는데, 요거 더 추가해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일주일만 남겨봐. 일주일만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나 오늘 이거 했구나. 요거 해야 되겠구나. 그럼 다음날 눈 뜨자마자 그거 해결 한번 다시 보시지 않겠어요? 기분 좋아지죠. 이게 굉장한 에너자이저가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여학생분들은 말씀드리면 바로 해. 남학생들은 안 해. 일기장까지 뒤적이지 마라 나를. 사생활 개입하지 마. 근데 꼭 하셔야 돼. 요것은. 그래서 기록을 해 두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그 누적적인 자기의 이력이죠. 자기 히스토리가 거기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성할 것도 있고 내를 칭찬해 줄 거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하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가 격려할 수 있어요. 시간표하고 일기 계속 쓰고 있다. 계획대로 내가 매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죠?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외롭고도 고독하고 힘들고 그냥 나를 자학하고 싶은 시간의 연속이에요. 뭘 하루 종일 했는데 문제 한 문제도 제대로 못 풀겠어. 뒤돌아서면 이게 뭐였지? 그런데 기록으로 남기면 그래도 내가 하고 있구나. 전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수험 생활은 기본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넌 왜 그러니? 넌 오늘 또 왜 그랬어? 난 왜 이러는 거야? 집에 갈 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오늘도 잘했어. 내가 오늘 이거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하지 않으면 힘 빠져서 못해. 그렇잖아요? 일일 삼성, 사후회, 그죠? 살아서 하루에 3번씩 반성하며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리라? 그러면요,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어떻게 반성하고 삽니까? 칭찬해야죠.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 돼. 칭찬할 거리가 여기 있다고요. 나 오늘 뭐 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 오늘 아주 놀았다. 잘했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 다음 날도 놀았다. 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괜찮아. 3일이면 뚝심 좋은데 4일 되면 이거 아니잖아 하고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자학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강사는 다 수다쟁이야. 할 말 하다 그러면 2시간, 3시간도 떠드는데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핵심 마무리. 커리큘럼 잘 이해하자. 경제학에서 서브노트 만듭시다. 시간표 제대로 짜고 다이어리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자, 두 번째 수험 대비 경제학 체계하고 공부 방법론인데요. 자, 여기는 되게 이제 방법론 하게 되면 공부 방법론 그잖아요. 수학, 영어는 외운다, 사전을 다 씹어먹는다, 어떻게 한다. 경제학은요, 경제학의 방법론은 이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논리적 이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보통 이자율이 내린다. 올해 외견 시험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났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가 내리는데 이자가 오를 수도 있다. 프리드만 얘기. 그게 시험 문제를 난 것이죠. 그런 이론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quantity demand,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이론이죠.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은 오르면 quantity demand, 수요량은 줄고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경제학은 논리적으로 상황 얘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수리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수리적으로. 자,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변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잖아요.
함수로 표현하죠. 수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마이너스. 공급은 supply FP 플러스. 이건 미분값이에요. 수요함수 가격 미분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플러스라는 얘기요. 이렇게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함수가 100 빼기 2P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경제학은 왜 함수를 표현할까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퓨전 레스토랑 하다못해 퓨전 라면을 만들어 판다 하더라도 3,000원 받다가 4,000원 받으면 몇 명이 더 팔릴까? 몇 명 손님이 줄어들까 하는 것을 수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우리가 흔히 시장조사한다는 얘기죠. 수리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수리적인 함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요, 그냥 말로 하고 수리적으로 표현한다? 이거가 대학교 수준에서. 대학원 가면 이걸로 끝이야.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세계적인 논문에 무슨 그래프 그림이 있겠어요? 그러나 대학 교과서 교재에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논문에는 그림 없는데 교과서에는 그림이 있다. 요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렇다 이거요. 이론, 수리적인 표현, 그림 보여주면, 아, 오르면 줄어드는구나. 내리면 증가하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경제학은 이론, 수리적인 이론 정리, 그것의 그림의 표현이고, 우린 시험 답안에 세 가지를 다 써줘야 되겠죠. 소술, 함수,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 방법론이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수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이론 말씀드리고 수리적인 폼 써주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받아 적어야죠. 그럼 집에 가서 그거 보면 아, 이거 알죠. 그래서요, 경제학 방법론은 이론을 수리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림으로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거기까지 안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통계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다 통계로 말하는 거예요. 즉 라면을 파는데 라면 가격하고 라면 우리 집의 판매량이죠. 수요량. 가격이 1원 오르면 2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 일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게 시장 조사입니다. 데이터 검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라면집이 있는데 1원 오를 때마다 손님이 어느 정도 줄었어요? 어느 정도 늘었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하는데도 1000개 데이터를 뽑죠. 말이 돼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 하는데 샘플 사이즈가 1001명이야. 1000명으로 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1001명으로 하는 것 같아. 1001명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뭐 매주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 그 샘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1000명이면 충분한 샘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역별로 나누죠. 연령별로 나누게 되면 서울시 20대 총명은 샘플링 1명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데이터 분석을 해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게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론, 수리, 통계, 계량경제학이라고 그러죠. 이 3박자가 돌아가는데 우리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은 통계학은 안 난다. 근데 이제 재경직 하시는 분들은 국제경제학 너무 어려우니까 통계학을 선택한다고 그러죠. 자, 요게 경제학의 방법론이에요. 경제 이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론, 수리적인 설명, 그 다음에 학부 수준에서는 그림으로 요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경제학의 체계를 보시면 우리 시험 보는 게 크게 이제 미시, 거시 그러잖아요. 그럼 미시 경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미시.
개별 소비자, 개별 생산자, 개별 기업, 개별 근로자, 개별 저축자. 개별 시장 분석입니다.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그러면 경제 대상이 되는 경제 객체다 그러면 생산물, 그 생산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생산물이고 이게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물, N가지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겠죠. 생산 요소, 요거 이제 크게 보게 되면 3요소, 이 무수히 많은 생산물 생산하는데 노동, 자본, 토지 등 자연자원 그러잖아요. 통상 세 가지 요소인데 그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게 시장에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시장이다. 수요 공급이란 말이에요. 요소 시장 역시 수요 공급, 팩터 디맨드.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의 량.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 이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개별 시장.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시경제학 경제 체제는 뭐냐?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생산물 소비하고 요소 공급자. 소비자하고 요소 공급자는 똑같은 주체죠. 우리 소비자, 소비하는데 이 돈 어디서 났다? 노동해서 임금으로 나 소비하고 있대요. 저축한 돈으로 이자 받아서 소비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와 이의 경제 주체가 똑같아. 그럼 소비자죠. 생산자는 생산하기 위해서 요소를 수요해야 되죠. 고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자들이야.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수요자가 되고 요소 시장에서는 팩터 서플라이어가 되겠죠. 생산자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요소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행위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비자의 기본 목적은 뭐다?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생산자들은 어떤 제약하의 이윤 극대화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거지. 시장을 다루는데 시장은 수요 공급이에요? 그럼 경제학에서 볼 때 소비자는 내가 또 요소 공급, 일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 그걸로 소비하는데 일관된 행태, 합리적 소비자들의 행태는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소득, 그 다음에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효용 극대화 소비할 수 있을까? 기업은 이윤 극대화죠, 뭐. 이게 경제 주체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통령 후보들 진보 보수적인 후보자들은 나와서 뭐예요? 나는 시장 경제 체제.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시장에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그래? 복지 문제, 사람 얘기 나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진보예요. 그럼 시장 경제라고 해요. 그럼 시장 경제를 나는 하겠다. 이거요. 소비자 효용 극대화, 생산자 이윤 극대화. 이건 뭐야? 셀프 인터레스트, 사익 극대화죠. 이게 미시경제학의 우리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체계다. 그런데 이론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때요. 극대화 문제 여러분 볼 수 있겠죠. X, Y 고등학교 때 보면은 X, Y 변화할 때 극대 극소 문제입니다. 어느 점에서 극대가 된다. 극소가 된다.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이나 극소되는 점에 이게 독립 종속 변수 변화해 갔다고 할 때 극대 극소점은 어디 있어요? 특징이 뭐겠어요? 극대점, 극소점. 특징은 기울기가 효용 함수의 기울기, 이윤 함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제로가 되죠. 그러면
미시형제학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극대화되는 점은 이 점에서는 무조건 뭐다? 기울기가 제로가 되더라. 그럼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보면 되지. 미분값이 제로이면은 그 점이 극대화점이 되고 극소화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 그러면 효용 함수 중에서 어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점에서 소비해야 극대화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기울기가 모두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니까 각 함수의 기울기. 1차 미분값이야. 얘가 제로 되는 점을 찾는 것이 미시형제학이야.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오공채도 4문제가 나왔는데 극대화 문제가 다, 4문제 다가 극대화 찾는 문제예요. 미분값 제로 찾는 점이 이게 문제다. 다만 이제 어떨까? 함수가 복잡하겠죠. 아까 이 로그 함수가 나와졌다. 또 뭐 콥도로스 함수가 되니까 미분값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거는 그렇죠? 수학적으로 원리만 알면 한 번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시형제학에서 그래서 미분이 필요한 것이고 기울기가 중요한 거다.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산물시장, 요소시장 얘기가 전부 극대화 문제고 극대화를 찾는 것은 1차 미분값 제로 찾는 점이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 본다면 얘는 극대고 극소죠. 그럼 2차 미분으로 이거 판단해 볼 수 있겠죠. 2차 미분값이 점점 줄면 그거는 극대점이고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점점 증가하면 극소점이다. 이건데 우리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계 조건까지 증명하는 문제는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제학과 대학원에서는 나죠. 이계 조건. 근데 우리 일계 조건만 해. 왜? 일계 조건 다 만족하는 함수로 시험 문제를 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개념만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 극대화 문제다. 수리적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 제로 되는 점 찾는 것이 미시경제학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말로 이해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고 시험 문제가 맨 풀어라는 계산 문제가 나니까 그거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된다. 미시경제학의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이렇게 다 시장에서 완벽하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 어떤 경제 체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죠. 효율성과 공평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평성은 논쟁이죠. 어떤 사람은 n분의 1로 나누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뭐다? 효율성. 과연 자원 배분 이루어질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냐? 이거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후생 경제학이다 이거죠. Welfare Economics. 그러니까 기본은 다 극대화 문제입니다. 그 후생 경제학에서 과연 그렇게 사익 극대화, 셀프 인터레스트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 희소한 자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는 거냐? 결론은 오케이. 그렇다. 파이터 최적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뭐겠어요? 시장 실패 문제죠.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니 시장에 맡겼더니 뭔가 제대로 원만하지 않더라. 이게 시장 실패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거 효율성 평가 시장 실패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에서의 주제란 말이야. 그럼 미시경제학에서 아까 얘기한 방법론은 뭐겠어요? 효용 함수, 생산 함수, 비용 함수, 이윤 함수 세우고 극대화 찾는 것이 미시경제학에서 할 일이죠. 그거를 수리적으로 할 거고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답안에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시경제학은 뭘까요? 자, 거시경제학의 관심사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올해 GDP가 얼마가 될까? 이거죠. 그렇죠? 올해 GDP가 얼마가 될까? 근데 우린 대개 이제 어떻게 돼요? 올해 액수가 얼마다 이거 예상하기보다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율, 성장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산이 몇 퍼센트 증가할까? 지금 예상은 한 3%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한마디로 물가, 프라이스 레벨과 한 나라의 GDP 결정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가 아니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물가와 GDP, 생산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요, 균형 찾는 게 핵심이야. 그럼 균형, 물론 이제 미시도 균형 찾기지만은 거시경제학에서는 특히 균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총수요, 총공급이 같아서 여기서 GDP가 결정이 되고 이때 균형 물가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균형 찾는 거예요. 극대화 문제 미시경제학 여기선 균형 찾기. 그런데 문제는 한 나라 국산품에 대한 총 수요는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서 모든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해. 스마트폰도 사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학원 수강증도 끊어야 되고 수요하는데 제일 크게 영향 주는 게 뭘까요? 이자율이란 말이야. 친구하고 내가 돈 10만 원이 100만 원이라고 할까? 100만 원이 있는데 아이씨 야 소주 한잔 하러 갈까? 100만 원어치 소주? 내가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야야 지금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축하자. 지금 우리가 소주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가서 공부하고. 그럼 내가 내 소득이 있을 때 소비할까 저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 주는 변수는 뭘까요? 이자란 말이에요. 이자가 비싸면 어때요? 아 소비하지 말고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자. 근데 이자는 통화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소비, 수요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구야. 개방경제. 근데 국산품의 수요다. 시장 개방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사나요? 외국에서도 사죠. 또 우리가 수입품도 소비하죠. 개방경제니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그때 총수요, 순수출 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은 어디서 결정이 돼? 외환시장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잘 돼요? 안 돼요? 요거 하나만 딱 물어보면 이분이 경제학 원론을 했나 안 했나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됩니다. 수입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생산과 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리고 생산물의 가치가 소득이 되니까 국민 소득이 되겠죠. 소득과 물가인데 요거요. 총생산, 총공급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생산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노동 자본이 투입돼야 되겠죠. 근데 자본은 지금 뭐 2021년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는 자본량은 주어져 있을 테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될까요? 노동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이 매일 신문 나는 게 그렇죠. 고용이 어떠냐, 청년 실업률이 20%다.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득 결정하는 그냥 그 현장이야, 현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이 결정이 되면 생산량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럼 보세요. 거시경제학의 체계는 뭐냐? 총수요, 총공급, 국산품에 대한 그래서 생산과 소득, 물가, 인플레이션 그건데 공급 측면에는 노동시장입니다. 수요 측면은 생산물 시장, 통화시장. 여기까지 보는 게 거시경제학이죠. 폐쇄 모형이고 환율까지 고려해서 외환시장까지 고려해서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국제수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지론은 뭐예요? 개방 거시경제 분석이다 이거예요. 개방 거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관심사는 뭘까? 생산물시장 균형이 어떻게 되냐? 통화시장 균형이 어떻게 되냐? 외환시장 균형, 생산물시장, 노동시장의 균형. 그래서 여기서 임금 결정되겠죠. 화폐시장 균형을 통해서 이자율, 외환시장 균형. 그 결국은 거시경제는 그렇죠. 수요 공급 측의 각종 시장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수학적으로 골치 아프진 않아. 왜?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이니까 그냥. 아까 미시처럼 극대화하려니까 미분 기울기를 찾고 이계 조건으로 판별해보고 그걸 과정 없고요. 그 균형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거시경제학은 미시보다 낫겠나? 근데 거시경제학은 골치 아픈 게 뭐예요? 균형이 이래지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 학파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진보 보수, 좌파 우파는요. 우파는 시장에 맡겨 모든 걸 거시경제 문제도. 좌파는 시장에 맡겼는데 지금 이 지경이야. 실업이 나고 야단이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어. 지금 우리가 극렬하게 보는 게 어때요? 홍남기 부총리하고 여당하고 싸우고 있죠. 부총리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쪽은 개입하자 이거지. 물론 이제 제가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자 하는 게 보수 우파고요. 야, 시장이 지금 거시적 시장 실패죠. 인플레이션, 실업 이렇게 난리가 정부가 개입해야지. 이 케인즈 쪽이죠. 여기 학파별 견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자체를 보면 어때요? 이게 단기적 상황이냐? 장기적 상황이냐? 그렇죠? 이것에 대한 학파별 견해 차이 논쟁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거, 우리 외교 문제 나왔던 것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른 학파에서 보면 이자율이 오른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서라. 이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경제 이론 문제가 난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얘기해 본다. 외환시장이 고정환율제도냐, 뭐 변동환율제도냐 이런 거 등등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는 현실 문제예요. 전부.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의 문제, 필립스 커브. 그 다음에 장기 문제다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경제 성장론이죠. 경제 성장은 우리나라 실질 GDP가 증가하는 현상 이런 것들 다루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미시경제학에서는 극대극소화 수학적으로 그거 규명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 여기서는 균형 찾기. 근데 균형을 찾는다는 말은 뭐죠? 생산물시장 통화, 외환시장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론적으로 세팅해서 균형을 찾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는데요. 미시경제학은 뭐다? 극대화, 극소화 찾기, 접선의 기울기 제로되는 점 찾기, 그것으로부터 수요 공급, 시장 논리가 되는 것이고 거시경제학은 수요 공급을 구성하는 각 시장의 균형 찾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파별 견해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체계예요. 우리가 되게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경제학 분석의 특징상 핵심, 그것이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하게 되는데, 이제 공부방법론은 뭐라고? 교과서 기본서 열심히 읽어서 이론 이해하시고, 그 이론을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래프로, 그렇죠. 그림으로 요약해 가는 과정이 우리 공부 과정이다, 이거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경제학 일순환 사전 설명회에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될까? 예비순환 전에 했어야 할 설명이죠. 그때도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이제 1순환 전이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또 1차 다 끝이 나셨고 새 기분으로 시작할 기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학원 측에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보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이야기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다. 오케이. 어느 학원에 가서 할 거냐, 어느 교재를 택할 거냐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순환별로 1순환, 근데 예비순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비순환은 지금 우리 시점상 어떻게 될까? 빨리. 그렇죠? 1순환 과정을 경제학으로 보면 1순환 과정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이런 성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순환 좀 부지런히 하면 1순환 내가 정말 초수, 정말 비전공이라면 많이 어렵겠지만, 그렇죠? 크게 힘들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부지런히 막 그래도 1시간이 지났네. 설명회는 30분 안에 끝내야지 효율적 강사인데요. 그게 안 돼. 그렇죠? 말하다 보면 마이크 잡으면 더구나 요즘은 더 편해. 마이크를 걸어주니까 더 편해. 더 떠들어. 자, 제 말씀은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멘탈 여러분 뭐 다 준비되어 있을 거고 지적 능력 충분하고 그럼 뭐예요? 계획 잘 세우시고 실행해 가면서 다이어리 작성하고 그리고요.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전적 고민은 머릿속에 다 버려요.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1년 딱 타임 스케줄 놓고 집중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그거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팁을 주기는 어려운데 매일매일 계획 세우고 근데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혼자 못해요. 옛날 우리 친구들 옛날 행정고시 할 때 전부 가방 싸들고 절루 갔어, 절루. 아니면 지방에서 온 친구도 많으니까 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책 싸면 돼. 그때 우리 때는 거시경제학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가로 편집이야, 가로 편집. 경제는 경세 재민의 약자로서 그렇게 시작해, 경제학이. 그때는 계산 문제는 없었어요. 전부 서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그때는 혼자 해서 해결이 되는데 커리큘럼에 자기 맞는 커리큘럼을 잘 택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 짜고 그다음에 전 과목 강의 노트는 제가 강력하게 서브노트 만드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이어리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오늘 놀았다 노는 거를 기록하란 말이에요. 그걸 며칠 하다 보면은 궤도 수정하는 그게 인센티브가 돼요. 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을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무거나 좋아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다. 그런 거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하면 5초 안에 없으면 여러분 너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간주하고 끝내도록 하죠. 근데 되게 질의응답하기가 쉽진 않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 하십시오. 예, 그럼 우리 요 공식적인 거, 요 사전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아 있는 분들은 뒤에 개인적으로 서로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기 시간 낭비가 아니었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 잡으셔서 좋은 계획 세우시고 다 좋은 결과 우리 얻어봅시다. 지금 뭐 기회비용이 너무 큰 지금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매몰비용이 돼버리잖아요. 또 선택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회비용 엄청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용을 경제학 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 맨날 비용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열심히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하는 사람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제 살아본 경험입니다. 복 받아요. 절대로 신념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볼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